요렇게 먹고 살찌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죠. 요렇게 먹고 살찌는 게 한국 사람이죠. 살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과당을 또 먹어버리죠. 디저트로. 배부른데 어디 달달한 거 먹으러 가자. 커피숍 가서 커피, 시럽 넣고 과일 주스 먹고 그러면 아주 인슐린 폭탄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몸에 지방이 생기고 그리고 당뇨, 그 당을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에 대한 인식,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건강 정도, 이게 결국에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건강하게 살기 좀 힘들죠.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냐. 원래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금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생활 패턴을 한 200년 사이에 다 던져버렸어요. 활동량은 극도로 줄었고 음식은 공장에서 가공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몸을 쓰는 활동보다는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 부족 규모 생활, 한 50명한테 좀 잘 보이고 감정 관리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몇 명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SNS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1000만 명 단위잖아요. 1억 명 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이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원래 인지체계는 한 50명 정도는 저 집에 숟가락 있고 쟤는 성격이 어떻더라, 그 실전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삶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는 저 캘리포니아에 사는 누구 연예인,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 연예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누구가 혼외자가 있더라 말더라, 온갖 거 다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50명도 많아요. 사실 50명을 그거 알아서 뭐하게. 굉장히 중요한 몇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안정감을 얻고 거기서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맙시다. 자, 얘기가 약간 빠졌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 이것만 유지하면 웬만큼 건강해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보다 수명이 더 짧지 않았냐. 평균 수명이 한 40세더라. 근데 실제 그거는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위생 문제 때문에 혹은 출산 과정에서의 사망, 이런 것 때문에 낮은 거지, 실제 호모 사피엔스 화석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으면 그 이상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도 60세 이전의 사망률이 좀 높아서 그렇지 60세 넘어가면 꽤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일단 너무 많은 위협에 처해져 있습니다. 영양은 좋아졌어. 영양이 좋아져서 일단 60세 넘기는 것도 좀 쉬워졌고, 이후에 영양이 부족해져서 죽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에 직면을 한 거죠. 만성질환, 혈관성 질환, 심혈관성 질환. 왜? 우리가 먹지 않았던 걸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풀뿌리 먹고 작은 동물, 곤충도 먹고 조개 먹고 과일 따다 먹고 이렇게 살 때는 그 조합들이 몸을 일정하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줬습니다. 근데 그런 신선하고 좋은 음식들에서 많이 멀어졌고, 현대 식품 산업이 제공하는 그 대량 생산 체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에 시리얼 먹고, 이게 중산층 가정의 표본처럼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 예쁜 엄마가 이렇게 앞치마 입고 나와서 아이한테 이렇게 우유 시리얼 따라주고, 그런 모습들, 그게 예전에 있던 모습이 아니겠죠. 딱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축산업도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유 같은 게 과잉 생산되고 빠르게 소비할 소비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방식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전에 낙농업이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우유를 먹고 살았지, 그 관련 없는 사람들은 우유 같은 걸 구할 수도 없었고 먹고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유제품 산업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산업인 거예요. 그게 몸에 좋다 말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니까 내가 싫든 말든 그런 제품들이 눈앞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얼 같은 거, 대량 생산된 이 곡물을 어떻게 소비를 할까, 그렇게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힘들어. 특히 누가 힘드냐? 췌장이 제일 힘들어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간에서 과잉당을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당들이 몸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과도하게 생산된 탄수화물들, 밀가루들 그걸 아주 잘게 분쇄해서 흡수하기 좋게 빠르게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고 유제품들을 가공해서 거기다가 달달하게 만들어서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요거트도 만들고 뭔가 엄청난 달달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과일을 통해서 과당을 섭취해봐야 아주 미세한 양이에요. 그리고 뭐 꿀 같은 거 당을 섭취해봐야 그런 형태인데 그 꿀이 어디 흔한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섭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계층들 있죠. 귀족 계층이나 왕들 전부 다 현대 질환들을 알았어요. 이미 고대부터 중세를 거치면서 그런 지배 계층들은 전부 다 당뇨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계급이 높으니까 몸을 안 써도 돼. 그런데 음식들은 희귀한 것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그 옛날 중국 왕들 사진들 보면 체격이 비대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한 그런 왕들은 오래 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 중에 말 타기 좋아하고 활 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칭송하는 세종대왕은 현대 질환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식습관이 현대인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탄수화물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채소 엄청나게 싫어하고 운동 안 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눈부터 맛이 가고 당뇨병 생기고 그냥 말년이 힘들었어요. 그분은 극소수의 지배계층만 겪던 문제를 이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간에서 당의 대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이 위험한 음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나와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너무 과잉되게 들어왔으니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혈당을 낮추면 당을 뭘로 바꾸냐? 탄수화물이랑 당이랑 같은 거예요. 당을 뭘로 바꾸냐? 글리코겐 형태로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몸이 필요할 때 다시 이걸 분해를 해서 몸이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안 되겠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자. 이렇게 전환을 시킵니다. 거의 다 간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입니다. 첫 번째 흡수되면 모든 게 다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잘 해줘야지 다른 데 피해가 없습니다. 지방으로 많이 생긴 이 지방들은 우리 곳곳에 이런 데 저장해주면 좋겠지만 얘도 귀찮잖아. 일단 간에다가 저장을 많이 해요. 빨리 갖다 쓸 줄 알고 지방간이 생겨버리고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물질들을 합성하고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냥 자꾸 차곡차곡 쌓는 역할만 해요. 간이 이 창고 역할을 하다가 지쳐버려요. 어떤 물류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빨리빨리 어떤 필요한 대로 자꾸 보내줘야 되는데 안 가져가. 그리고 물건이 분류가 안 되고 막 엉망으로 쌓여 있어. 그러니까 계속 뭐가 들어오는데 얘가 이걸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보내주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에 엉망으로 다 쌓여버려요. 간이 그래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혈액의 조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혈중에 지방량이 많아지고 좋은 물질들의 양이 떨어져요. 그래서 혈액이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몸이 다 고장나. 엄청난 피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이 고장나는 원인 자체가 뭘 먹고 사느냐에 거의 달려 있습니다. 또 그냥 탄수화물만 처리하느냐, 지방도 처리를 해요. 얘가 인슐린의 신호는 탄수화물, 이 포도당에 의해서 딱 반응을 해요. 포도당 양이 많아졌네? 그럼 나 인슐린 많이 내보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당뇨 생각하니까 인슐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슐린 과다도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해요? 들어오는 포도당을 쪽쪽 지방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기름기를 먹었을 때 이걸 인슐린이 많을 때는 뭘로 하냐? 바로 저장을 시켜버려요. 몸에다가. 인슐린이 많을 때는 지방을 먹어도 이걸 간에다가 저장하는 것보다 일단은 혈중을 타고 돌게 만들어서 필요한데 없나라고 자꾸 보내줘요. 근데 인슐린 과도한 상태에서는 나 안 그래도 지방 너무 많아. 빨리빨리 저장으로 빨리 넘겨. 그래서 살찌게 됩니다. 즉 지방 혼자 먹었을 때보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었을 때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바꿔버리고 지방도 지방으로 저장해버려요. 그러면 뚱뚱해지는 거죠. 이런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섭취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감자튀김, 도넛, 콜라가 탄수화물이고 햄버거 속에 패티가 들어있으면 이게 지방이죠. 이런 조합들.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삼겹살 플러스 밥, 지방, 탄수화물 조합이죠. 요렇게 먹고 살찌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죠. 요렇게 먹고 살찌는 게 한국 사람이죠. 살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과당을 또 먹어버리죠. 디저트로. 배부른데 어디 달달한 거 먹으러 가자. 커피숍 가서 커피, 시럽 넣고 과일 주스 먹고, 그나마 착즙 주스는 좀 나은데 착즙 주스도 안 좋아요. 근데 과일 맛을 넣은 그 액상 과당을 넣은 주스를 먹죠. 그러면 아주 인슐린 폭탄이 떨어집니다. 인슐린 폭탄을 통해서 저장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인체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가느냐? 일단 삼겹살 드시러 가서 고기 먹고 삼겹살 좀 먹더라도 마지막에 이거 밥 먹는 거, 밥 빼도 돼요. 배 불렀으면 됐지. 뭘 또 밥까지 드시려고 그래.
인슐린은 탄수화물이 들어와야지 반응을 해요. 지방만 들어왔을 때, 고기만 먹었을 때 그렇게 많이 반응하진 않아요. 이게 트리거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여기서 감자튀김에서 감자라는 탄수화물이 트리거가 돼요. 콜라, 이 당이 트리거가 됩니다. 도넛, 탄수화물이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제한을 하면 지방으로 환원되는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피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살아있는 음식을 자꾸 먹자. 과일, 채소, 해산물, 살아있는 것. 탄수화물도 당을 올리지 않는 거친 곡물들,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형태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적당히 현미밥 조금만 먹는 거죠. 삼겹살 먹고 현미밥 요만큼만 먹으면 든든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몸의 지방량을 어떻게 안 늘리냐가 현대인들한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게 나는 살이 없어서 지방이 좀 많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혈류 속도가 느리고 운동량이 적은 분들이 지방만 많아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혈중의 지방 농도가 높아져서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들이 타격을 받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가야 될 혈액이 못 가는 현상이 계속 생기고 심장이 힘들어지고 소화기가 멈춰버립니다. 지금 뭘 먹지 마라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몇 가지 기준만 일단 지킵시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달달이 음료 이런 것들 제한을 하고, 둘째로 튀겨 먹지 맙시다. 튀긴 것들 피하면 일단 기름을 많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 좀 단맛이 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 나를 현혹하기 위해서 세팅된 조합이다. 내 건강은 망가질 수 있다. 그걸 지속적으로 먹으면. 달달한 것들, 도넛, 아이스크림, 콜라, 달달한 소스로 만들어진 음식들, 그런 것들, 단맛에 자유로워지면 상당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단맛을 경계하자. 저는 과일에 대해서는 늘 우호적입니다. 과일의 단맛은 과당이지만 그렇게 몸이 쉽게 갖다 쓰지를 못해요. 근데 과일도 우리가 섬유질을 쫙 짜버리고 즙만 먹겠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껍질까지 같이 먹어주려고 하고, 착즙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라. 착즙하면 좋지 않습니다. 절대. 그 섬유질을 같이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과일이 득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비만의 기전에 대해서, 내장 지방이 형성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초보감 단이 드디어 4가지가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4가지를 다 출시했고,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어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환도 아이들이 먹기가 괜찮아서 잘 먹고 있다. 환 잘 먹고 있는데 기존 환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환도 그대로 계속 생산 중이고, 단도 앞으로 계속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출시 기념으로 한정된 수량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